안녕하세요. 똘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연말 바쁘게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저희도 영상이 좀 소홀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2025년을 준비하는 컨텐츠입니다. 2025년 주목해야 할 분양단지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뚜둥.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고깝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지러운 전국이 길어질수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수록 신규 분양은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그동안에는 그래도 재건축을 비롯한 물량들의 공급이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니지 정말 잘 봐줘서 내년까지는 어찌어찌 물량이 있는 편이지만 보시다시피 내년 말부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바닥을 찍습니다. 올해 물량 이렇게 높잖아요. 15,000세대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 물량이 빠지고 나면 훅 줄어서 점점 없어져요. 자, 현 정부가 어떻게 되든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분양을 기대하시는 분들,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 청약에 목을 매시는 분들은 진짜로 내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단지는 분양쯤 해서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2025년 새해에 가장 먼저 분양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요 방배와 잠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올해 분양할 것 같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던 단지들은 빠르게 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실 르엘 미성클럽 아파트 재건축 단지잖아요. 건설비 이슈로 잠실 진주, 그러니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더불어서 정말로 조합원 분들이 힘들었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총 186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219세대, 현재 기준 예상 분양가는 평당 한 6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피셜로. 이번에 분양한 인접단지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분양가가 5,409만원이었잖아요. 하지만 현재 오르고 있는 건설 비용과 쌓이고 있는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한 6천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4 기준으로 33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8억 정도의 분양가인데요. 현재 주변 지역의 시세가 못해도 한 23억 전후를 보이잖아요. 분상제로 인한 안전마진 기대 가능한 그런 좋은 단지긴 하지만 아쉽게도 84 타입은 분양 매물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잠실 르엘보다 빠르게 분양할 것 같은 단지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2025년 1월 분양이 유력한데요. 총 109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480세대 예정입니다. 최근 분양한 방배 아크로 리버트 카운티의 분양가가 오맨이었잖아요. 오맨이 뭐냐고요? 666. 아, 모르시나요? 평당 분양가 6,666만원의 분양가로 DH 방배보다 약 150만원 정도 높은 분양가로 분양했어요. 그래서 한 평당 한 6,500만원 정도 분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84 기준이면 한 21억 정도 분양가잖아요. 그래도 안전마진이 한 5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2025년은 방배동에 해당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방배 르엘과 포레스트 자이의 분양이 예상되는데요. 평당 한 6,700만원 정도 분양되지 않을까. 그래도 84 타입 기준 한 22억 정도 예언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강남 상구 이 시국에도 가격이 쉽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분양 시점의 시세 상승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도 최소 안전마진 한 5억 정도 확보하는 분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방배 포레스트 자이는요 세대수가 2322세대, 굉장한 대단지예요. 분양 물량이
분양이 547세대나 되니까 방배 포레스트 자이 꼭 머릿속에 콕 박아놓고 기억하시고 2025년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배동 지역 기축 단지들 서초구 하면은 요즘에 반포들만 생각하시지만 방배는 전통의 부촌이고 그 부촌의 이미지는 인프라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지역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방배 5구역 재건축인 DH 방배라든가 방배 3익 아파트 재건축인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경쟁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부분 꼭 염두하시고 2025년은 방배동의 해다 제가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원페를라, 포레스트 자이, 그리고 방배르에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방배동의 분양 열기가 아쉬워질 때쯤 되면요 다시 반포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반포 지역의 정비 사업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단지들은 아무래도 좀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거니까 진행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반포 정비 사업의 대어 2마리가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 등장합니다. 반포 DH 클러스터와 레미안 트리니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 두 개 단지는 쪼개져서 각자 건설사가 진행하지만 한 단지 더 봐야 되잖아요. 분양가는 한 7,500, 아니죠. 한 8,000까지는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84 기준 한 25억 정도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반포는 이 정도 분양가 나온다 하더라도 청약을 꼭 해야 되는 단지잖아요. 이 중에서도 특히 청약시장이 주목하는 단지 반포 DH 클래스트, 우리 똘스도 갖고 싶다고 말하는 단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 오페라하우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 최강의 입지를 뽐내면서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대략적으로 한 3,000세대 정도가 한강뷰가 나온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시고 새겨두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포 DH 클러스터 때문에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트리니원 엄청난 단지예요. 다만 후분양이 예정된 단지이기도 하고 입주가 2026년 8월 예정이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DH 클러스터 이후에 분양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굉장히 활발하고 주목받는 정비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용산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지가 서울에 한 10개 정도 있어요. 잠시대도 있고 이전에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광운대 역세권 사업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용산 얘기를 많이 해요. 용산 철도 기지창 사업과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 예정되어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물론 기지창 사업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사업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겠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단지는 어쩌면 2025년에 분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해드리는 이 블럭이 어쩌면 서울에서 주상복합들의 밀도가 타워 팰리스가 있는 그 지역에 못지않게 높을 거예요. 용산 아세아 아파트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단지는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군사용지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고려서 진행이 되는 단지거든요. 총 999세대 중에서 해외 주재 공간들에게 기부 체납을 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819세대, 굉장히 의미 있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영건설이 이 토지의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원앙새를 딱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토지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굉장히 저도 관심 있는 단지예요. 한강뷰가 가능하면서 용산 고급 주거지역의 신규 공급, 그만큼 분양가는 강남 수준으로 한 7,500에서 한 8천만원의 평당 분양가가 예상이 되지만 84 기준으로 24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안전마진도 나오는 그런 단지거든요. 자본이 충분한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찬스일 수 있어요. 이 정도 입지에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라면요 한남동하고도 비교해도 될 만한 입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이니까. 아세아 아파트는 저희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상제 아파트만 고집할 이유가 없죠. 지역 전체가 조금씩 바뀌어서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동작구 지역의 분양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방동의 아크로 리버스카이와 흑석동의 서밋 더힐,
서밋더일의 경우는 뭐 서반포 서밋더일 했다가 막 사람들이 막 놀리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지역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강북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건 딱 하나, 주변의 인프라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서울에서 5대 입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교통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청약 도전해 봐야 할 단지입니다. 흑석동에 있는 서밋 더 힐의 경우에는요 1509세대 중에서 422세대가 아마 일반 분양될 거예요. 그리고 대방동의 아크로 리버 스카이의 경우에는요 987세대 중에서 309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상됩니다. 평당 분양가는 한 4,500만원 전후 되지 않을까 싶어요. 8세타입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15억 정도. 이 주변에 8세타입 신축 시세가 좋은 거는 18억부터 한 23억까지 하니까 이 지역의 안전마진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다른 거 없어? 뭐 사기 좋은 거 없어? 조금 더 싼 거 없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선호도 높은 핵심 인프라 지역의 신축은 아니지만 선호도 높은 핵심 인프라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가성비 분양이 있습니다. 목동 생활권의 고척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 마곡 생활권의 접근성이 좋은 강서구 방화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이 예정돼 있어요. 고척동 다들 임영웅 콘서트 보고 뭐 야구 경기가 열리는 뭐 고척동만 기억하시고, 서울 지하철 다 좋지만 그 중에서 1호선이 조금 선호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그래서 고척동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고척동은요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랑 거의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그래도 목동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화동에 가깝긴 하지만 강서 센트럴 아이파크도 마곡 생활권에 가깝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분양 단지가 아닙니다. 이 두 개 단지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두 단지 모두 평당 한 3,500에서 4,500 정도 분양가 저 내피셜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15억, 아주 희망적으로는 한 12억대 분양가 기대해 볼만 하고요. 안전마진도 많진 않지만 기대해 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국민이 이렇게 국론이 딱 양분돼서 뭐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의 대립이야 욕심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국민들까지 이러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최근 서울 지역에 하루 실거래가 21개에 그쳤다, 21건에 그쳤다,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시장이 얼어붙었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하방을 보이는 지역이 출몰하고 있지만 핵심 지역들의 가격은요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는 시기,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두려워하는 시기가 돌아보면 항상 기회였다는 부분도 또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 이 혼란이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과는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이 추운 날씨 속에도 집회하시는 곳에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시고 용기 내셔서 목소리를 내시는 거 굉장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2025년을 대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은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권의 분양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것은 소중한 사람과 나눠야 되잖아요.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인사하듯 인사드리고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누구보다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